제가 오늘에 대해서 해달라 해서 참 오늘에 대해서 할 말이 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오늘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길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앞에 들어가면서 한국에 있었던 초기 선교 역사를 잠시 여기다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884년에 갑침전병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를 난사했죠. 그래서 민영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부인의 조카가 이제 칼부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칼부림을 몇 군데를 당했냐면 온몸이 그냥 완전히 막 칼로 난도를 당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빈 상처가 10군데입니다. 크게 뵀다는 거는 칼이 깊숙이 들어가서 살이 벌어진 상태가. 그런데 고종 황제 주치 10명이 붙어서 지혈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주치의가, 고종 황제 주치의가 붙어서 일주일 이상을 했는데 이게 사경을 해보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제 죽었다. 송장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 한번 그러면 밑자 번전인데 한번 서양의 의사를 한번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뭐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알렌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미국 공사로 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송대서로 왔다가 나중에 공사로 다시 부임해 왔죠. 와서 그러면 내가 한번 손을 써보겠다 해서 알렌이 다 10군데 크게 빈 데만 10군데 벌어진 데를 다 꼬매줍니다. 다 꼬매고, 그러니까 이게 살이 붙고 거기다가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이래서 살렸어요. 살고 나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알렌이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알렌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 의술, 그렇게 좋은 학문, 그거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해준 게 광해원, 제중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병원이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렌이 그걸 설립을 하고 제중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남녀 칠석 부동색이라고 당시에 그래서 여자 남자가 같이 못 앉고 남자가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부인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자들을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해서 알렌이 다시 미국에다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턴 감리교 선교사 여자 의사를 다시 이제 파송받게 오죠.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 의사가 와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그게 오늘날 이화여대가 되고 이대 부속병원이 되고, 그 이제 여자 병원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초기에 그걸로 인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천주교에서 와갖고 몰래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이러다 걸리면 막 그냥 수청당하고 잡혀가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뭐 추방당하고 그랬는데, 알렌 이후부터 이제 선교의 문이 우리나라에 열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들어왔을 때 알렌이 이제 집도 제공해주고 거처도 제공해주고 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제 고종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알렌으로 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당시에 또 알렌이 최초로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이제 고종 황제하고 얘기해서 미국에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와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쪽에 사탕수수 이런 쪽에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천에 가면 이민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알렌에 대한 역사와 히스토리가 쫙 돼 있는데, 그거 보면 참 목사들이 자부심이 갈 정도로 한국의 건국은 정말 미국 선교사가 했구나. 그 이민사 박물관에 전부 쫙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 만한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일제 시대를 겪고 해방하고 그럴 때 돈도 없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분들이 알렌이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 걷어서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스쿼터 에어리아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빈민 뭐 이런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그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3년 되면 50년 되는데 한국 선교 필리핀이 그러면 만약에 미국 선교사가 다 잘못하고 실패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 잘한 거 하나 있다면 GCF 그리니스 펠로십 철치 하나가 이 중간에다가 센터에다가 이 저 하이 소사이티에다 세워서 그걸로 인해서 200개 이상 교회가 개척되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 나라로 파송한 선교사 파송 한 번 하면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그 파송비 전체를 다 책임져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는데 참 그런 걸 볼 때 우리 지금 50년을 내다보는 우리 필리핀 선교 현주소가 참 그 좀 안타까운 거는 하이 소사이티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자립도 많이 하고 또 업적도 더 많이 남겼을 터인데 이제 그 아마 방향이 좀 우리가 좀 잘못 잡지 않았는가. 알렌 같은 경우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알렌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의 문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열렸던 거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한 게 뭐 질렛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은 YMCA 우리나라 와서 최초 그 운동 스포츠 야구단도 만들었죠. 행성 야구단이라고 해요. YMCA. 원래 YMCA에서 파송받아 와갖고. 그리고 또 문화재 창탈을 당했는데 이게 10층 그 석탑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불교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석탑의 하나하나를 그 층층마다가 그 불교에 대한 걸 다 깎아 만들어 조각해서 놓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파갖고 나간 거를 헐버트 선교사가 막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뭐 마차 자국에 막 조각 자국 이런 거 사진 찍어갖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 헤이크 특사 거기 가서도 막 이거 하고 일본에 뭐 저펜 크렐릭 이런 데도 막 그 신문에 광고 내고 해갖고 그거를 찾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있던 연세대학이니 숭실대학이니 한남대학이니 중앙대학이니 이화여대니 이런 모든 것들을 선교사들이 다 세워놓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과 누리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초기에 이게 제중원은 이제 처음에 그다음 배재학당 이 당시에는 이 1916년도에 좀 대형 학교입니다. 엄청 큰 학교들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전부 숭실대학이 되고 이화학당이 지금 이게 연세대학이 이게 저 이화여대가 되고 당시에 이 당시에 1900 이게 경신학교 이게 지금 연세대학이죠. 이런 것이 되고 3인 필치 최초로 우리나라 한국어로 지리교과서 세계 지리교과서를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번역해주고 했죠. 의료선교와 교육선교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항성 그 YMCA 야구당 이때 당시는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는데 일제하에 있다가 이 우리나라 근데 그 일제하에 있어도 한국에서 우리가 그 야구단을 창설해서 일본에 가서 했는데 8대 3인가 우리가 졌죠. 근데도 저기 3번을 이겼다는 건 대단한 그 당시에 역사로 기록이 될 만큼 엄청났었죠. 그런데 이 선교사를 나중에 추방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먹었으니까 돌려줘라. 이거를 막 이분이 하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사람을 그냥 추방해버렸어요. 추방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회의에 가서 막 한국, 일본이 잘못된 거다 이런 걸 밝히고 우리나라 그 3.1운동 직전에 그런 모든 것을 선교사들이 다 대신해주고 많이 해줬던 걸 볼 때 나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교사들도 이 나라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선교사님들이 나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을 우습게 여길 때 제가 굉장히 열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저기 한국에 요즘에 대기업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90%는 저한테 다 만나고 갑니다. 뭐 롯데건설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리 뭐 전부 다 제가 거의 안 만난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오면은 무시하면 저한테 한 시간 이상은 교육받고 갑니다. 제가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잘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를 도왔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아유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얼마나 필리핀이 당시에 힘이 셌냐? 전 세계의 국제기구가 필리핀에 3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유엔 기구 중에 거기서 한 사람씩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유엔에 그러니까 각 나라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DB 우리 여기 신용기 장로님이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청와대 뭐 이런 데서 파송돼서 오는데 ADB 1974년도 아시아개발은행에 우리 장로님이 72년도에 72년도에 여기 아시아개발은행에 한국 정부로부터 와서 계셨죠. 자, 여기에도 전 세계 45개국 나라가 이 ADB를 설립한 겁니다. 돈을 투자해서.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출자한 나라가 일본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과거엔 돈이 없어서 많이 출자 못했는데 요즘엔 많이 출자해서 단독 이사 국가입니다. 돈이 없는 나라는 5개 나라가 합쳐서 이사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단독 이사하고 돈도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전 세계의 이제 은행에서 다 국가에서 파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위, 이게 국제식량연구소인데 이게 라스바니오 유피대에 가기 전에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6.25 때 완전히 초토화돼서 먹고 살 것도 없을 때 이 나라에서 알랑미 보내주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흙을 군함에다 싣고 와서 그 토질에 맞는 벼를 개종했어요. 여기서 개량한 게 뭐냐면 통일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나라 땅에 많이 풍성하게 열려갖고 우리가 그걸로 자립하고 먹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게 여기 이리 국제식량연구소 필리핀에서 이게 있는데 이렇게 국제기구가 아시아에 유일하게 유엔 기구만 하나 이제 태국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필리핀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있었느냐? 이 나라가 아시아의 리더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무지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대동아 전쟁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필리핀이 2번째로 잘 사는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국제기구가 3개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힘이 6.25 땄을 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상원의원이 유엔에 가서 북한이 남한을 이게 지금 침탈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강력히 해서 그것을 유엔 파견을 얻어낸 게 필리핀입니다. 고맙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여기 주둔했던 메가다가 제일 먼저 메가다가 저기 마닐라 호텔 거기에서 묵고 그 당시에 지금은 마닐라 호텔인데 당시에 메가다 장군이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파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필리핀 군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꺼진 뒷작업을 마치고 마지막 군인이 남아있던 게 필리핀 군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필리핀이 우리를 6.25 때 도왔고 초토화돼서 우리나라 경기장 하나 없을 때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에서 무상 지원을 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때 꿈 같은 거죠. 그런 것도 해주고 많이 해줬어요. 자,
그게 지금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 만약에 필리핀이 그때 안 도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김정은 치하에 지금 말도 못하고 아우지 탄강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덕에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필리핀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존재하지 못해.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 그런데 60년 이후 지금에 와서 필리핀이 또 한국을 도왔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8위였는데 수출 적자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죽을 써서 삼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이것이 반도 수출 가격을 못해서 팔지를 못해갖고 정말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간 거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이 또 살렸습니다. 60년 후에. 60년 전에도 살렸고 60년 후에 또 살렸습니다. 그게 뭐냐? FA-50 전투기라고, 이 전투기를 우리가 미국 걸 갖다 복제해서 미국 기술로 이거를 우리가 엔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자체 원래는 그 초고속 연습 비행기를 이제 그 FA 파이팅해서 거기다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달아서 이 나라에다가 파는데 처음엔 12대를 팔았습니다. 12대 팔 때 두떨대 대통령이 두떨대 대통령 당선 직전에 아키노 대통령이 산 거예요. 그랬더니 두떨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막 욕했어요. 아키노 저 멍청한 놈, 저 비싼 전투기를 왜 12대씩이나 사고 써먹지도 못하는 걸 여기다 샀느냐, 막 욕했어요. 두떨대 대통령이. 그리고 탱크가 필요하지, 우리가 대포가 필요하고 저거 지금 반군들 때려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뭐 하느냐고 말이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민다나오에 계엄령 내려주고 전쟁이 선포됐잖아요. 그때 IS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스나이프건이라면 2000m에서 숨어서 사람을 저격하는 게 스나이프건인데 75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군인이고 경찰이고 오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거야. 2000m에서 숨어서 들어오는 거 탁탁 쏘아서. 그래서 경찰, 군인 이런 막 장갑차도 뺏어버리고 막 다 뺏어버리는 거야. 다 죽여서 멀리서. 그래갖고 이게 군이고 경찰이고 마라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점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국방회의를 열어서 우리 한국 FA 전투기 한번 써보자. 폭격하면 30cm를 안 벗어난다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밤에도 출격하고 낮에도 출격해서 쏘면 정말로 정확하게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소탕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떨대가 야 이거 너무 좋다, 더 사자 해서 28대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한 대 가격이 얼마냐면 굉장합니다. 이 한 대 가격은 제가 여기다 했지만 350억 막 이렇습니다. 이 FA 전투기 한 대 가격이 현대 자동차 28,000대 가격이에요. 자, 28,000대를 팔아먹으려면 몇 년 걸려야 팔겠습니까? 5년? 10년? 그런데 곱하기 28대 하면 차를 몇 대를 판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필리핀에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투기를 팔면 그 다음에 거기에 부품, 거기 지원 이걸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계속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미사일 하나가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 20억입니다. 얼마나 이거 아주 끝내주는 장사잖아요. 비행기 팔아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따라오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도 위기까지 간 거를 필리핀이 또 살렸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이거를 사서 재미봤다, 이거를 국방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FA-50 필리핀 그 산 거를 국방부에서 얼마나 이거를 이용하고 뭐 홍보하고 이거를 맑고 닳도록 사용했는지
우리나라 FA 50D를 살까 말까 했던 말레이시아, 페루, 남미 이런 여러 나라 국가가 살까 말까 하다가 필리핀이 재미봤대 이래갖고 네 나라가 또 샀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필리핀 때문에 한국에 대박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대박 났다고 할 때 박수 치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반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산 초계함을 또 2대를 또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는 구입한 게 아니고 요거는 한국에서 우리나라 필리핀에 기증한 거예요. 1달러에 팔았어요. 왜 팔았는고 하니 한국에는 지금 통신이나 정보 시스템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3차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3만 불 시대가 된 게 우리 3차 산업 정보통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니를 죽이고 주도하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전부 전자장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자장비보다 수십 배 더 좋은 전자장비를 쓰려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계함이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전자장비의 초계함이에요. 필리핀에 여기 있는 거는 아시아에서 몇 대 못 갖고 있는 최첨단의 초계함 최첨단 초계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그 함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함대를 하려면 보통 3대에서 4대가 동시에 있어야 이 하나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줬는데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고 편대를 만들려면 필리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대를 구입을 했어요. 700억 주고. 자, 또 얼마나 현대자동차를 또 몇만 대를 파는 겁니까? 비행기 하나는 28,000대인데 이거 하면 얼마나 많은 거를 더 파는 거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필리핀이 한국을 6.25 때도 도왔고 60년 전에도 도왔고 60년 후인 지금도 우리 한국이 국가 부도로 망하느냐 마느냐 제2의 IMF가 오느냐 마느냐 이 위기를 살린 게 누구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선교사 2,000명이 와서 한 사람이 뭐 월 100만 원씩만 써도 그 돈이 얼마냐? 비행기 한 대, 비행기 반대 값도 안 돼요. 와서 쓴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192명이 전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300명 가까이 지금 불구자가 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선교한다는 거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돈 있고 좀 낫다고 말이죠. 필리핀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지금부터는 제가 뭘 얘기냐면 BCDA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얘기하면 땅 이제 못 쓰는 땅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컨버션. 예, 바꿔서 이렇게 개발하는 건데 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 부처가 라모스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몇 개 경제청을 운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티 지금 보니파쇼 거기가 전부 육군 골프장이었고 육군 그 병사들이 그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얄라하고 메가월드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평당 스퀘어미터당 그 당시에 35,000페소에 팔았어요. 굉장히 싸게 팔았죠. 근데 지금 그들은 개발해서 스퀘어미터당 얼마냐면 지금 200에서 400,000씩 팔아요. 근데 요게 자 이제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뭐 캄잔웨이 뭐 요게 클락 디벨롭먼트 수빅 SBMA 뭐 이런 요게 뭐냐면 BCDA 산하의 8개 그 경제청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 청들이 국가 땅을 팔지는 못하고 렌트 50년이나 75년을 렌트해서 디벨롭하고 75년 후에는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보니파쇼입니다. 요게 육군 본부가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변했나? 요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게 10년, 15년 전 사진이고 현재 글로벌시티가 이렇게 15년 만에 변했습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삼공항 앞에 빌라몰이라고 삼공항 앞인데 요게 불과 1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요렇게 변했습니다. 그 삼공항 앞에가 10년 만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비 클락 고속도로 이제 냈죠.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클락의 새로운 신도시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클락 공항이 완공 오래됐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뉴클락 시티라고 산꼭대기에 4개 도시가 연결된 아주 어마어마한 큰 땅 속에 동아시아 올림픽 경기장을 짓고 여기에 이제 선수촌을 짓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금방 다 완공해서 지금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게 지금 이게 이제 뭐 하물카고입니다. 이게 어디 거진가냐면 클락을 통해서 수비 거진가인데 조성일 목사님 땅이 아마 지금의 한 100배는 뛰지 않을까 생각해요. 2년 후에는. 왜냐하면 거기 수비계 공항이 국제 하물 공항으로 해서 전철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기차가 거기에 모든 화물이 이제 마닐라로 오는 게 다 이쪽으로 내려갔고 항공화물 공항 이제 배로 오는 것도 있고 또 항공으로 오는 건 전부 글로 옵니다. 이제 마닐라로 안 내리고 전부 글로 내려서 마닐라까지 40분 만에 수송하는 요게 2년 후에 완공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뉴클락 시티의 최첨단 도시로 들어서는데 지금 공사 아까 말한 그 중에 이제 동아시아 올림픽 선수촌 다 짓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완공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본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철도고 요거는 이제 파신절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선을 깔아서 클락 수비까지 2년 후 완공입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도로 완공하고 지금 경기장 짓던 거 이거는 선수촌 짓던데 다 완공했습니다. 저쪽은 앞으로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서지요. 5년 안에 완공됩니다. 아얄라 뭐 이런 데서 다 들어갑니다. 같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선수촌입니다. 근데 다 완공해갖고 벌써 사용해서 동아시아 21개 나라의 선수촌이 다 완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이스타디움에서 해방식을 연구했어요. 너무 잘 잤습니다.
지금 이거 보내드린 거는 내년이면 초음속기가 지금 이거 한 거는 3년 전 얘기입니다. 내년이면 초음속기가 나오고 후년이면 완벽하게 일반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미팅하고 차는 한국에서 여기서 뭐 초음속기 타고 한국 가면 10분이면 가잖아요. 한국에서 차 마시고 점심은 미국에서 먹고 잠은 독일에 가서 자고 또는 남미에 가서 자는 이런 시대가 내년 연말이나 후년서부터 도래할 사실이 이건 아직 이미 시험 비행도 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대중화해서 대량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게 내년하고 후년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감추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다 오픈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클락까지 조성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클락에 하루에 16개 비행기가 하루에 16편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마닐라는 제가 전에 마닐라에 알고 있는 건 26편이었습니다. 하루 국내선보다도 워낙에 많이 내리고 뜨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94년도, 3년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뼈 아픈 것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우리 선교사님들 당시에 비자 신청할 때 목사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무조건 5년에서 3년 비자 이유 조건 없이 서류 없이 그냥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비자가 안 나왔어요. 1년짜리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서류를 많이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가져와라. 선교사 파송증명서 가져와라. 왜 그랬는가? 거기에서 그때 가족 단위로 8개월인가를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20몇 가정인데 숫자로 보니까는 80명인가 6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필리핀 목회자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장로님 하나가 영어 좀 한다고 필리핀 목사 알기를 발밑에 때로 여겨갖고 막 말이야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자존심 있잖아. 그래갖고 열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자기 친척이 누구냐면 이민국에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민국에다 고발한 거야. 그래서 그날 밤 7시에 이민국에서 4대가 경광등 켜고 막 발리 골프로 와갖고 다 수갑 채워서 이민국으로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아침 뉴스, 점심 뉴스, 저녁 뉴스 하루 종일 며칠간 일주일간 TV, 신문, 뉴스, 잡지 전체 한국 선교사 다 가짜다. 이것이 그냥 도배를 했어요. 도배하면서 한국 선교사 비자는 없어졌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그걸 해결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이민국에 잡혀가갖고 추방당하게 되니까 자기들은 거짓말한 거야. 세미나하러 갔다고 외국에 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를. 그리고 어레인지 했어요. 어떻게? 나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이후에 또 일을 했어요. 저질렀어요. 2건이 또 신문에 대대적인 보고 나왔어요. 한국 선교사 문제. 하나는 뭐냐? 어느 지역에 어떤 선교사가 1년에 100교회를 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는 교단을 초월해서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할 거 없이 1,000페소, 2,000페소 주면 이거 신학교 돈 없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다가 돈 주니까 선교사한테 가서 교단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질서가 다 깨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초교파 연합회 PCC 그 지역 목회자들이 연대 서명해서 이민국에다 고발했어요. 한국 선교사 다 추방해달라고. 도움이 안 된다고. 왜냐면 교단 정체성이 내가 침례교인데 갑자기 얘가 말을 안 들어보고 돈 받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가 하나님 돼버렸어. 그 돈 몇 푼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 이거를 이 나라 사람들이 고발한 거야. 연대 서명해서 이민국에다가. 그때서부터 이민국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힘들으니까 PCC의 비샵 텐데로한테 야 이민국하고 계약을 해서 PCC에서 서티피케이션 띄워주면 2년 비자 내주는 거로 우리가 너네가 필리핀 5만 8천 개 교회를 대표해서 계약을 해라. 그래갖고 아로 대통령하고 만나서 계약을 썼어요. PCC에서 인도를 했으면 2년짜리 비자 주는 거로. 자, 이제 그런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PCC에서 서티피케이션을 띄워주면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만이 써야 되잖아. 그런데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이 영어를 모르나 봐. 이거를 다 복사해서 너도 써라, 너도 써라, 너도 써라. 하나 갖고 다 돌린 거야. 근데 이민국에서 가보니까 이게 전부 같은 날짜거든? 같은 건데? 이게 전부 가짜다. 이래서 PCC하고 너도 못 믿겠다? 캔슬했어. 그러니까 PCC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저놈 추방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민국에서 캔슬되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민국장이 만나지도 않아. 땐데로 목사를. 그래갖고 아르 대통령 만나서 아르 대통령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르 대통령이 이민국장한테 전화한 거야. 커미셔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갖고 텐데로한테 바뀌어준 거야. 바꿔줘서 전화. 그래갖고 다시 재계약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크마가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만 한국 선교사 주기로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뭘 하냐? 장로교 신학대학을 한다. 왜냐? 장로교 교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PCC에서 그분들을 정심 초대를 했어.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 장로교가 한 20개가 있다. 200개 가까이 된다는데 한국에서 하던 버릇을 여기 와서 또 하느냐? 당신들이 복음을 심으러 왔지 교단을 심으러 왔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하면 되지. 왜 교단을 심고 왜 장로교를 심냐? 이미 100년 전에 필리핀의 실리만에는 장로교 신학대학, 마닐라 PCU는 감리교 신학대학, 이런 신학대학이 모여서 그때 6개 교단이 모여서 우리가 교단 심으러 왔냐? 우리 연합교단 만들어서 복음만 심자 해서 그게 UCCP야. 그래서 연합교단을 만드는 거야. 장로교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그걸 보완한다고 신나게 이 나라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호통을 친 거예요. 복음을 심으러 왔으면 복음을 심어야지 교단을 심으러 오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누가 여기 백석대시라는데 전 다국적 선교사 예수님 교단이다 그래요. 근데 아니 왜냐면 우리 오늘의 현재를 알려면 이걸 얘기되니까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선교사 협의회가 한선협의회 문제가 있었어요. 임원 중에 하나.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분이 임원인데 자기만 선교사지 자기 동생은 선교사가 아니잖아. 사업가야. 그런데 빠른 약기에서 가라지 세일 한다고 잔뜩 한국 갖다 물건 놓고서 막 팔았다? 이민국에서 와갖고 너 뭔데 이거 장사하냐? 너 비자 보자 그랬더니 조사하니까 선교사 비자야. 야, 너 선교사야? 하보니까 선교사가 아니야. 사업가야. 그래서 고강석 목사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고강태하고 고강석 좀 비슷한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 회장할 때 한국 선교사 주소록 책을 이민국에다 줬어. 이게 우리 선교사 다입니다. 그랬더니 이민국에서 그래? 그 한국 선교사 숫자를 세보니까 그 당시에 200명이 채 안 돼. 그 선교사 책에. 그런데 그래갖고 임원들이 우리 다 내가 저 이민국하고 회의를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딱 오더니 야, 너네 이거 200명 말고 여기 말고 또 선교사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되냐? 500명 됩니다. 그래. 500명 말고 또 있냐? 없습니다. 500명 우리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컴퓨터 섹션에 가갖고 선교사로 비자 받은 걸 전부 뽑아와. 딱 뽑아오니까 2,000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선교사 비자가. 야, 니네 500명이라는데 2,000 몇 명이면 1,500명 사기꾼 아니냐? 이게 이민국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당했어. 그래갖고 우리 그러면 이거 선교사 이거 다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 이 비자 내는 거 전부 이 공증을 하는데 이거 전부 공증해와라. 뭐 대사관 공증해와라. 뭐 그래서 공증이 들어간 거야. 그때서부터 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이 다 우리가 자초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주소가.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가면서 나가는 말을 여기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타산지석의 예를 하나 여기다 내가 써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1958년에 마오쩌둥 모태뚱이 참새 박멸운동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한 해에 2억 마리 참새를 잡아서 참새 씨가 말랐어요. 참새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박멸하는데 1년에 2억 마리 참새를 박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새를 잡으면은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참새를 싹 잡았더니 그 다음에 해충이 들끓어갖고 완전히 모든 그 채소밭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냥 그 해충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똥이가 소련에서 참새를 얼마를 많이 수입을 해오냐면 수십만 마리를 수입해오는데 그거 갖고 됩니까? 30만 마리를 수입해오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문화혁명이 생기고 모태똥이가 이제 종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로 인해서 중국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거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수십 년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필리핀 선교 지금 이런 일일로 지구를 일일권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SNS로 전 세계를 안방에서 지금 필리핀에 유행하는 게 동시다발로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가 다 동시에 유행합니다. 메디인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지구촌 하나의 블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자, 이런 시대에 감출 게 어디 있습니까? 드러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만이 사는 길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추려고 하는 게 많다. 이제는 감추면 감출수록 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선교를 잃는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내 사역지도 우리가 덧붙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써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과거에 우리 이거 하나 웃자고 한 얘기지만 조성일 목사님이 후배 선교사들한테 선교비 많이 받는 방법, 비 오는 날 물 빠져갖고 이런 물에 빠져서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런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는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요즘에는요 누구 이름만 나오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오늘의 현재는 필리핀이 급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과거의 필리핀이 아닙니다. 지금도 필리핀이 한국도 돕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교 전략과 정책도 현주소를 알았으니까 짜야 되고 앞으로 지금의 그 후원 갖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갭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마칠게요. 옛날에 재배치 한국에서 KWMA나 여기 좀 왔는데 그 합신의 선교사 그 누구의 이름 갑자기 합신 목사 누구죠? 그 KW 사무총장 한정국. 내가 한정국이한테 그랬어요. 너 엄마 회개하라. 안 하면 너 내가 그냥 안 둔다. 필리핀에 재배치하는 바람에 필리핀에서 죽으라고 언어 공부한 김현정 서 네팔로 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평강교회 하고 있던 사랑의 교회라고 서희범 목사님은 아니요 남미로 북유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재배치하면서 교단들이 어그리먼트해서 필리핀에 안 보낸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빅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선교 생활 몇이나 했냐? 너 몇 년 안 했잖아. 지금 선교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보류가 선교사가 정치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KWN 지금까지 정치해갖고 다 실패했잖아요. 이양 작업이니 애들 케어니 이런 거 다 실패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게 필리핀의 그 재배치 선교사가 너무 많다.
아니 지가 필리핀에서 일주일을 살아봤습니까? 한 달을 살아봤습니까? 이 나라에서 경제를 알아요? 문화를 알아요? 외교를 알아요? 시건벙 떨게 지가 뭔데 필리핀에서 뭘 한다고 재배치하면서 필리핀에 가지 말라고 모든 교단 해외 선교부장들 모여갖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이끌어내. 그래서 내가 PCEC 하고 내가 그 사무총장으로 했을 때 정식으로 PCEC 5만 8천 개 교회 이름으로 제명하라고 총회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그때 총회하는 기간에 총무하고 총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상일 목사도 받았고 나도 받았는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두 번 다시는 재배치 사용 안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이거 어떻게 그리고선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재배치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몸제 콩나라 팡나라 하고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의 우리 현주소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의 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벌써